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출근길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의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누리호를 응원하듯 바람도 무난하고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어제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답답했던 공기질도 조금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없이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요일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머물겠고요. 내일은 좋음 수준 보이며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경북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안개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안동 10도, 포항은 14도, 봉화는 5도 보이고 있는데요. 봉화를 비롯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에도 약간 서늘합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 안동 27도, 봉화 25도, 포항은 24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25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마을의 현직 이장이 직전 이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이장 측이 원전 지원금을 받아 지은 수십억 원대의 동네 소유 숙박시설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수익 사업이 좌초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회계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장이 교체되면서 마을 내 갈등이 수습되기는커녕 전현직 이장 간의 고소고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나아리 현직 이장이 이전 이장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나아리 이장에 당선된 지 2달이 됐지만 이전 이장 등 집행부가 자신에게 마을 사업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통장 하나, 서류 하나, 전년도 결산이라든지 모든 게 없고 마을의 회원 명부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 가장 큰 문제는 70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풀빌라 사업입니다. 지난달 말 대출 20억여 원이 연체돼 경매 실행 통지를 받았는데 신임 이장단은 풀빌라 운영권은 물론 관련 서류조차 넘겨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국세를 체납해서 국세청에서 압류된 상태이며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사용 정기요금을 3개월치 연기돼가 정기가 단선되기 직전에 간신히 한 달 요금만 내고 살렸더라고요. 이들은 또 이전 이장 등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한편 허위 사실을 퍼뜨려 마을 총회 개최도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고소했습니다. 공공에서 우리가 물으라고 수차례 했는데도 문자를 수차례 그냥 그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보내고 이걸 회의에 참석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업무 방해죄라고 해서. 이전 이장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고 있으며 업무를 방해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전 지원금 사업이 파행을 빚으면서 마을에서 새로운 이장이 당선됐지만 또다시 고소고발이 시작되는 등 정상화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 산불이 재민 419세대 가운데 현재까지 32세대가 복귀하고 117세대는 1년 넘게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유지관리 중인 임시조립주택은 186개 동으로 강풍으로 인해 처마가 파손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225건의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주택을 신축해 복귀하는 세대에 대해서 임시조립주택 사용관리 해제 신청을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7월 전에 70% 정도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폐철도 개발의 경우 예산을 감안해 경주 역사 등을 우선 개발하고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제2금장교를 오는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의 올해 도시개발 관련 주요 사업을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경주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 피해 규모만 750여 건,
1,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주시가 2,800억 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섰는데 진척률은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는 7월까지 원래 기능을 되살리는 기능 복구 사업을 70%까지 준공합니다. 국도 14호선과 지방 하천 등 8곳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사업을 발주해 내년 말까지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 우수기 전에는 개선 복구 사업들이 80% 정도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전체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제2금장교 공정률은 현재 73%로 예정보다 빠른 오는 11월에 완공됩니다. 경주시는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폐선 이후에 발생한 17개 폐 역사에 대해선 예산 확보를 감안해 경주역 등을 우선 개발하고 소규모 역사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합니다. 경주역과 서경주역, 입실역, 그리고 불국사역 4개 중점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 지금 관리 계획을 지금 입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릉원과 황리단길 등 주요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주시는 내년까지 사정동에 1000여 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6월 달에 시시 설계 인가를 보시를 하고 토지 수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용 재개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절차를 거치면 연말쯤 착공에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KTX 신경주 역세권 개발의 경우 민자 5,300억 원이 투입되며 민간 협의체와 함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인명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50여 곳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통제 기준을 마련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주차장과 저지대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 대피 훈련도 자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도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세 보증사고 피해액이 비수도권에서 2번째로 많은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는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17가구 세입자들이 전세금 10억 5천만 원을 떼일 상황에 놓였지만 구제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이 돈이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전 재산입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가 부동산 담보 신탁에 허점을 악용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신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와서 자신들과 관계없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끝인가요? 애초에 신탁회사에서 신탁 원부를 제대로 법원에 등록했다면 대구에서 이런 전세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동구에서는 40대 임대인이 다세대 주택 세입자 17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구판 빌라왕이 다세대 주택 6채, 77가구의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모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산 뒤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 1일부터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상담 창구를 열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북구 구구동과 달성군 가창면 등에서 2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형사사건까지 가지 않은 전세 보증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사회련에 따르면 대구의 전세 보증 사고는 올 1분기 34건에 피해액은 94억 8,200만 원에 이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에 이어 2번째로 많지만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법률 상담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더 적극적입니다. 피해자 지원 TF를 구성하고 임시 거처 27채를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임대료에 2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62만 원의 생계비도 긴급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금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조사나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대구시 고위 관계자에게 이런 비판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에 따라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한 시민들을 돕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 안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됩니다. 도립공원 지정 43년 만으로 전국에서 23번째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풍부한 문화자원과 5천 종이 넘는 야생생물이 보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의결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북 7곡, 경산, 영천, 군위에 걸친 도립공원 면적 125제곱킬로미터에 보전 가치가 높은 공유지를 추가해 126.058제곱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자연 경관과 문화적 측면에서 높은 보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팔공산 일대에는 독수리와 수달 등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기존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하면 8번째로 많습니다. 갓바위로 불리는 관봉 석조 열애좌상과 영천 거조암 영산전 등 국가 지방문화재 92점이 분포해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병풍, 가산바위 등 77곳의 자연경관 자원도 분포해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 문화 자원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대구 경북의 진산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사유지 비율이 높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은 공원관리 전문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훼손 지역의 복원과 핵심 보전 지역 내의 사유지 매수, 문화유산지구 정비 사업 등을 통해 팔공산 내 우수한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이 더욱 소중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나눠 하던 관리는 국가로 일원화됩니다. 안전과 자원관리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탐방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앞서 태백산과 무등산의 경우 국립공원 지정으로 탐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반기에 공식 승격 기념식을 열고 본격 팔공산 국립공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포항 국제불빛축제 기간 동안 대규모 온오프라인 소비촉진 행사가 함께 개최됩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포항 종합운동장 내 만인당에서 열리고 60여 가지가 넘는 먹거리와 잡화, 캠핑 레저용품, 포항 특산품 등을 판매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지역 15개 기업이 26일부터 28일까지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물회와 카라반 이용권 등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합니다. 정부가 스마트 농업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스마트팜 도입 농가 10곳 가운데 6곳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스마트 농업시설을 설치한 농가 1,24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농가가 전체의 61.1%에 달했습니다. 분야별 교육 미이수율은 시설 원예 농가가 64.5%, 노지 채소 61.9%, 축산 56.8% 순이었으며
시설 비용 부담과 기술 장비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스마트팜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가 9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이후 모두 21차례 실무교섭 등을 진행한 끝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등 총 70개 조 256개 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단체 협약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0년 나온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포항시는 5월부터 7월까지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차량을 일괄 공매할 계획입니다. 공매 대상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번호판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3년간 체납 차량 299대를 공매해서 체납액 4억 1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안내 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안동, 구미, 경산 선관위 등에서 모두 3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정당 당원이 아니면서 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접수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누리호를 응원하듯 공기도 쾌청하고 바람도 부드러운데요. 어제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답답했던 공기질도 조금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없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머물며 무난하겠고요. 내일은 좋음 수준 보이며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경북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아침 안개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안동 10도, 포항은 14도 보이고 있고요. 봉화는 5도 보이며 오늘 아침에도 조금 서늘합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내일까지 서늘한 날씨 예상되고요.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26도, 안동 27도, 봉화 25도, 포항은 24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25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고령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3도, 김천 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7도, 김천도 2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0도, 봉화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봉화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